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어선 설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대형선 쪽에 종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이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대상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어선입니다. 총톤수, 우리가 말하는 용접톤수로 10톤 미만인 어선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하시고 또 기술도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형선에 비해서 많이 기술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국내 어선 특징 및 동향, 그리고 AI 어선 설계 플랫폼 과제에 대한 소개, 연구개발 결과 활용 방안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유럽과 국내파고 및 풍속을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의 표는 노르웨이와 일본, 대한민국의 이제 어선에 대한 주요 제원의 평균 치수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동일한 길이 일대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 빨간색이 지금 노르웨이고요. 초록색이 우리나라 선박의 그 폭과 깊이를 좀 간략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폭, 특히 이제 깊이에 대한 차이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가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왼쪽에 지금 그림을 보셨을 때 파고만 풍속이 유럽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속이나 파고 면에서 좀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 그 소형 어선은 어퍼가 톤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톤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하는 그런 정책과 그 다음에 조업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그 주요 제원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 주요 제원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공단이 이제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주요 어선의 그런 주요 제원들을 좀 알 수 있어서 공단 DB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 이럴 때 주요 제원 변화를 보시면은 길이와 폭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깊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어선은 대형선과는 달리 어민 개개인의 선호도에 의해서 이제 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민마다 원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획물이 또 줄어들고 있어서 어민들이 타 어선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이제 높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어퍼가 톤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깊이를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건연이 그러면 낮아지게 되면서 조업 활동을 하실 때 이제 어민이 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험을 느끼게 되실 정도로 깊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측에 이런 부감을 선비에 또 이런 부감을 해서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감물들을 붙이게 되는데 어떤 공학적인 검토가 없이 이제 단순히 무분별하게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어떤 형태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붙이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부력이 필요한 배에는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모든 배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좋다고 하니까 다 붙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위험
위법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민 선호 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선 설계는 앞서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단계별로 분업화되어 있는 설계 체계가 있고 전문 설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계산 해석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설계하고 있는데 지금 연안어선 설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1인이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평균 5인 이내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엑셀이라던가 오토캐드 정도로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어선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성능 확인에 있어서 법에서도 10톤 미만 어선의 특별 업종을 제외하고는 보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 시 어민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에 AI가 굉장히 트렌드로 떠올라서 각종 산업에 AI와 접목해가지고 융합 확산하는 산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이 국내적으로 강화되면서 친환경 어선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선 분야에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저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산학연 어선 전문가와 그다음에 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 시스템이 필요하냐에는 모두 동의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난이도를 낮게 설계 시스템을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친환경 선질로 지금 대부분 연안어선이 FRP이기 때문에 폐선이나 그다음에 몰드가 막 버려져서 해안가에서 오염의 원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질 어선이 대체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선에 대한 기술별 특허 논문 동향을 살펴봤을 때 어제 컨퍼런스에서도 들었지만 중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어선 분야에서도 특허나 논문을 내고 있었고요. 국내는 요즘에 이제 친환경 어선 분야 쪽으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선 기술 및 친환경 어선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AI 어선 설계 플랫폼이라는 과제를 기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었고요. 22년부터 5년간 정부 지원으로 197억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어선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어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고 안전한 고효율 어선을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는 AI 기반 어선 안전 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이고요. 연구 내용은 3개로 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안어선 표준 모듈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반 어선 설계 시스템 플랫폼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검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체계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민이 원하는 니즈들을 요구를 하면 AI가 어민이 원하는 적합한 최적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이 모델을 가지고 어민이 건조사에 가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모듈 개발 쪽에서는 어선은 사실 데이터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선을 가지고 선체와 기관, 추진기, 어로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모듈화를 하고 이 모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듈에 대한 그 성능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AI가 어선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설계 시스템을 완료하고 저희가 개방형 웹사이트에 이 설계 시스템을 탑재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을 했을 때 기본 설계 도서와 비슷한 레벨의 도면을 결과로 내고 그다음에 성능 분석 보고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개발된 모델을 가지고 시제선을 건조해서 시운전을 수행을 해서 AI가 예측한 성능과 시제선의 성능이 같은지 확인하고 리빙랩을 통해서 어민들이 직접 이 배를 써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듈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배가 있으면 선형, 그 다음에 프로펠러, 그 다음에 어로 시스템, 그 다음에 갑판실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모듈화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표준 어선이라는 걸 개발하는데요. 표준 어선을 개발하다 보면 딱 한 척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어민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이 다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선을 모듈화해서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립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선 성능 데이터는 개발된 모듈들을 해석 프로그램이나 모형 시험 같은 시험들을 거쳐서 성능 데이터를 이렇게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성능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어선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AI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성능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어선 성능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어민이 이제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모듈 조합으로 성능을 예측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시스템은 어민이 원하는 어선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에서 다뤄질 여러 데이터들을 정부 관계자나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저희가 연구 3차년도로 친환경 선질 HDP라는 선질에 대해서 어선을 보급하려고 지금 시제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HDP에 대한 재료를 조사하고 또 외국에 가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HDP라는 것의 보트를 제작해서 성능 검증까지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작은 소형 어선에는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시제선으로 건조를 하게 됐고 또 건조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HDP 보트 검사 및 교육을 위한 검사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DVS라는 독일 윤종협회 교육에 보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공단은 저희 이제 네트워크 및 어선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수부 정책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여러 기관들이 수행한 연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플랫폼이 사실 3차 연도기 때문에 완료되진 않았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플랫폼 그 개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5가지 메뉴로 저희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설계 쪽이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설계만 좀 말씀드리면 설계는 이제 입력 모드가 있습니다. 입력 모드랑 출력 모드가 있는데요. 입력 모드는 조선소나 설계소 어선을 아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인풋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질이라던가 요구 성능, 그래서 보건성이냐, 속도냐, 가격이냐,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를 좀 넣게 되고 또 선형이라던가 톤수, 뭐 엔진, 어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어선이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어선이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마스트라던가 다른 설비들은 여기에서 제시가 안 되고요. 총 톤수가 계산된 어떻게 보면 컴파트먼트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걸 개발을 하면 설계소가 다 문을 닫겠더라고요. 기본 설계 도서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 선수 격벽부터 엔진룸 전단 격벽까지는 보통 선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율화하고 그 다음에 조타실과 복지 공간에 대한 자율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도록 돼 있고 이걸 가지고 계략적인 도면이 나오면 설계소와 다시 어민이 협의해서 완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가 되면 이렇게 이제 성능들이 어떻다라고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분석 결과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어민들이 이제 왜 우리는 쓸 수 없게 만드냐, 어렵게 만드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보통 그 현대 자동차 가면 소나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것저것 바퀴도 막 선택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차를 볼 수 있듯이 어선도 어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선을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모듈을 다 가시화된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입력 모드, 선택 모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것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3D 어선을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소형 어선에서는 어민이 설계도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소와 조선소와 어민 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민과 설계소, 조선소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3D로 된 모델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택 모드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런 의의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질 어선 건조를 위해서 저희가 HDP 그 어선을 만들려고 보니 구조 기준이 저희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로 HDP 구조 잠정 기준을 개발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완료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성급에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ISO 기준을 준용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FRP 그 어선 기준에 준해서 그만큼 좀 세부하게 개발하였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잠정 기준 승인을 완료해서 저희가 건조를 해보고 또 검사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용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용접 교육을 수행하고 기술 이전을 추진해서 올해만 한 40명 이상의 기술 이전을 하였고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용접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격체계 개발에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성과는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향후 건조될 어선건조진흥단지를 구축을 하면 적용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 데이터 등은 이제 설계나 조업에 활용해서 모듈 데이터 업데이트에 활용하고요. 플랫폼이랑 시제품 그리고 데이터 등은 건조진흥단지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법제도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0년도밖에 안 됐지만은 저희가 기술 이전한 기관이 말레이시아 기관이랑 같이 공동 MOU를 요청하셔서 공동 MOU를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배를 건조해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인터내셔널 마린 엑스포에 가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저희 기술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었고요. 소방청 뭐 이런 데서는 뭐 수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에서 기획해가지고 개최됐던 컨퍼런스에서 저희 과제를 설명을 해서 또 필리핀이나 스리랑카에서도 엄청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과제를 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 국내적으로 진출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플랫폼은 웹 기반의 개방형 웹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돈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픈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끝내면 어선 안전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어선이 지금 품질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품질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DP 어선의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해서 친환경 선진으로 변경하는 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 산업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어선에 대한 산업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소형 어선이기 때문에 대형선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형선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질의응답 또 의견 좋은 거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는 질문이 없어서 플로어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언스 누구라도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마지막 줄에 소속과 성함 말씀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조선연구원의 이대표라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지금 이 AI 시스템을 만드심에 있어서 인적 자료로 활용하시는 데이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시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지금 이 AI 플랫폼을 만드시는 게 사업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라면 사업 이후에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또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선질 그런 형태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고요. 저는 사실 이쪽 조선 쪽 전공이라 AI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쪽 설계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 뭐 기계나 항공이나 뭐 이런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 학습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유효한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한 50만 개 이상이 계속 연마다 학습하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존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아까 질문해주신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개발하신 차세대 어선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연구 과제로 드렸던가 아니면은 오픈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선박 쪽을 학습하도록 했고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어성노조진흥단체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그게 이제 되려면 조금 몇 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구가 완료되는 게 2년 뒤거든요. 26년에 완료가 되면 저희 공단에서 이제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선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 보수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네, 다른 분 예, 중간에 계십니다. 예.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호양단체 황진입니다. 이제 AI 활용해서 성역 개발하고 있는 좋은데 혹시 지금 이제 어선들이 사고들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생겼고 그다음에 보건성이 아마 조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사실은 상산 대비 보호색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10톤 미만은 면제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랜 같은데 지금 그 안에 스코프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네, 저희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돼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톤 미만 중에 어선이 이제 보건성이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어선들이 보건성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그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그 어선은 보건성이 다 검토돼서 보건성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나와서 제시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선 안전 강화랑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분 한두 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현재 그 어선의 성능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건성은 방금 얘기하셨고 성능의 범위가 속도 성능 혹은 또 운동 성능, 내향 성능이 스키핑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포함을 합니다. 운동 성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모듈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구조안전 성능에서 이제 스캔틀링 이제 선질마다 다 들어가게 또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소형선박의 성능하면은 어민들이 생각하는 건 보건 성능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생각한 게 조정 성능이랑 그다음에 구조 안정 성능, 그다음에 이제 보건 성능 그 정도, 속도, 그다음에 이제 가격. 근데 이제 가격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 성과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소형선은.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선체 재료에 대한 가격만 저희가 이제 좀 나타내고 설비들은 다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한하는 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작은 선박, 어선 포함해서 특히 이제 운동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설계자들이나 또 기존 데이터가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속도에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의 질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해왕 조건이 안 좋을 때 사실은 이제 보건성에도 불구하고 동적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HDP가 친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은 없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논란은 없고요. 이제 이게 용적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진짜 100% 친환경일까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독일에서도 100% 친환경이라고 인증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분이라든가 물성치를 확인하면서 친환경이 맞는가를 보고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냥 100%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에 용출이 되거나 뭐 이로전된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거니까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여서 의견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에 대해서 이제 어민들이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수치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배랑 똑같이 해줘 이게 제일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랑 똑같이 하려면 그쪽에 조선소의 그 몰드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조선소와 설계소를 저희 그 자문들로 기술위원으로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전국에 조선소랑 설계소를 거의 다녔는데 5천 개랑.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저희 과제로 홍보하고 동참을 해주십사 하고 있어서 또 흔쾌히들 허락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나중에는 좀 플랫폼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발표자님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